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벌였다가 이제 협상했다가 막 이게 좀 반복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 주말 사이에 좀 있었죠. 이번 주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고 물가 지표 나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결과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증시의 주도주 구도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9주 연속 순매도했다가 이제 매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동안에는 코스피가 8천 갔다 9천 갔다 이런 이슈가 됐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양극화 이런 게 이제 주요 화두가 되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 움직임에 투자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말에 미국은 휴장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조심스러운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휴전 이게 좀 휘청휘청거린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벤스가 스위스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 후속 종전 협상이 지연됐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이란군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했다라는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또 협상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거는 되게 제가 지난 주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 휴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사이사이마다 산발적인 노이즈는 계속 나올 거다. 그런데 양측 모두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산발적으로 잠깐 긴장하겠지만 추세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전면전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동 이슈는 시장을 확 끌어내리는 뉴스로는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가는 배 선박수도 좀 늘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 갑자기 이란이 또 제재를 가한다, 봉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다시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한참 거의 없다시피 했다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정상화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전쟁 전까지 내려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WTI 기준으로 65달러 정도 아래에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75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70달러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 70달러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유가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어떤 게 이제 벌어질 수 있냐면 오펙 국가들,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을 탈퇴했잖아요. 서로 증산하겠다라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증산을 해도 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시설 파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실어서 날아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 국제 유가는 7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슈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떨어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완화, 그러면 연내 금리 인상을 완전히 종결된다.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75달러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그런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제유가 하락 자체가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70달러 밑에까지 내려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요 특징주들 살펴보면 마이크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마이크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보다 더 강하게 올라간 게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골라서 강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장비주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가 램 리서치라든가 이런 장비주들이 더 상승률이 컸거든요. 지난주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캐터필러 같은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다. 재건 플러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종목군들 이외에는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면서 이제 여행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긴 했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두드러지게 강했다 싶은 종목은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캐터필러 같은 이제 중장비 종목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업종보다 우리는 그냥 마이크론하고 비슷한 성향의 종목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선 이런데 우리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우리가 그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마치 메가세븐 주식들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메가세븐 종목군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올해 들어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메가7 이외의 종목군들이 오히려 강한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하고 에너지주들이 골라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상승을 이끌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극심한 차별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캐터필러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로 국한해서 올라가는 미국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올라갔는데 9,050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오르는 비중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이후에 보면 11일부터 내리 6일 연속해서 올라갔다가 금요일에 이제 하루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어쨌든 코스피 자체는 그 대형주 때문에 삼성자, SK하이닉스 때문에 오르는 비중이 되게 높아졌는데 다만 이제 차이가 뭐냐? 최근 들어서 이제 날짜를 보면 6월 이후에 6월부터의 어떤 날짜를 보면 9일 올랐거든요. 그리고 빠진 날은 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빠진 날을 보면 최근 들어서 6일, 그 전날부터 이제 그 정도 비율이 되는데 상승한 날이 9일이었거든요. 9일이 올랐고 하락한 날은 이제 좀 그거보다 훨씬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상승한 날은 9일인데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은 6일밖에 안 됩니다. 즉 6월 토탈에서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는 좋은데 몇몇 종목군들, 사실 몇몇 종목군이라고 해봐야 빅4입니다. 빅4.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릴 뿐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부진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너무 쏠림이 심하다. 그래서 지수가 좋은 게 아니라 빅4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뭐 사상 최고치인데 상승 종목 비율은 저 아래 내려가 있는, 예, 아직까지는 한참 밑에 내려가 있는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상태냐면 많이 빠졌는데 빠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오르는 종목을 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완전히 그걸 갖다 이제 포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종목, 그러니까 낙폭과대 또는 가치주 이런 거보다는 지금 센 종목이 이제 이 종목 이외에는 다 안 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죠. 올라가는 게. 그런데 금융업종이 그만큼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얼핏 보면 은행주가 올라갔구나. 그게 아니라 금융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SK스퀘어하고 SK가 업종 분류로는 금융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강한 게 아니라 그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그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서 금융업종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하고 금융업종이 강하다고 해서 은행주가 간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주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증권주니까 비교해 보면 지수가 강한데 증권주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증시가 화랑이 아니라 빅4가 화랑인 거다. 그렇게 돼서 이제 지수 따라간다라는 하다못해 증권주조차도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조선이 포함되어 있는 운송장비 업종이 그나마 이제 증권보다 낫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뭐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좀 뒤처져 있죠.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애, 가끔가다 한 번씩 올라가는 애, 그냥 꾸준하게 수혜받는 애,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네, 사실 950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115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1000포인트 정도였는데 이제 그게 단계별로 깨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950 정도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950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붙으면서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거냐면 코스닥 PER이 물론 이제 뭐 PR로 코스닥을 뭐 가치를 따지고 그러진 않아요. 코스닥 가치 따질 때 뭐 PBR 자산 가치, 실적 주당 순이익 대비 몇 배 뭐 이런 걸 따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추세를 분석해 볼 만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 연말 이후에 가장 낮은 PER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 굉장히 좀 주가가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들의 실적이고 뭐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 코스닥보다 더 다이나믹하니까, 그리고 또 확실해 보이니까 코스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현금 인출기 역할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수급을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코스닥 매수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5일 중에서는 이틀만 매수하고 3일 매도긴 하지만 지난주 조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제 그래도 950에서부터는 쭉 땡겨가지고 이제 저점 대비 거의 5천억 가까이 들어온 거죠. 근데 저 기간 동안에 6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집만 해요.
매집만 하고 시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괜찮을 때 평균 승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률이라는 게 뭐냐면 산 종목군들 한 20위까지 나열을 해놓고 평균 매수가 대비 이제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의 비율, 그게 보통 한 20개면 한 14개 이상에서 16개 이상 정도, 그래서 7, 80% 정도 승률이 나오는데 지금 딱 봐도 30%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동네 바보형이거나 아니면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거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동네 바보형은 아닐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이제 몸에 살이 100만 개를 품고, 예, 그래서 계속 따박따박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세가 나올 거냐, 이걸 좀 그래도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좀 다른데, 코스피는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중을 줄여서, 이거는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비중이 너무 커져서 비중을 줄이는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코스닥은 또 다릅니다. 코스피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했다고 치는데, 이거는 빠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빠질 때 매수하는 거를 매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모아가는데, 근데 뭐 광범위하게 어마어마하게 사니까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선별적인 매수니까 이제 규모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떨어뜨린 건 아니거든요. 매집을 했지. 그럼 누가 떨어뜨렸냐? 기관이에요. 예,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하고 코스닥하고 4월 말 이후에는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흐름이 비용, 그 금액, 매매 추이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멈춰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금융 투자가 여기 섞여 있긴 하지만 뭐 투신이라든가 연기금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고 3일 이상 매수를 해주면 외국인들 어차피 사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폭발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기관들의 변화 여부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우선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마이크론의 실적. 예, 마이크론 실적이 EPS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가 1달러 99센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상치대로 나오면 주가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2달러 20센트 이상의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MSCI 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이 되느냐, 안 돼도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없기 때문에 안 돼도 악재는 아닌데, 거기 이제 대상이 되면 좋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상으로는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요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빅4 쏠림이 굉장히 심한데, 그게 지난주에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코스피가 강합니다, 코스피가 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쪽의 뉴스가 굉장히 집중이 됐었는데, 지난주에는 증권가가 대체로 너무 쟤들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코스피에 중소형주 못 가고 코스닥도 못 가고, 그래서 이쪽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양극화가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조금 완화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거는 950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어쨌든 꼬리를 달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중요한 지선이 그날은 지지가 되는데 그 다음날은 다 무너져 버렸었어요. 그래서 950이 이번에는 이제 뭐 패턴상으로는 최근에 그냥 무너뜨리면서 그 다음 지선 찾아갔잖아요. 근데 950 다음 지선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900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좀 돌려지게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코스피 10주 만에 순매수했고, 코스닥 잠깐 좀 세게 매도하는 듯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쨌든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조금 상승 종목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오늘장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2달 동안 20% 빠졌거든요. 2달 동안 20% 빠지는 거는 하락장 아닌 경우에는 잘 안 나오는 기록이에요. 예, 그리고 그 2달 하락하는 거는, 코스피는 2달 하락하면 하락장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코스닥은 조금 다르게 보는데, 어쨌든 원래는 저 정도 빠지면 장세가 바뀐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스닥도 올해 2달 빠진 적은 있어요. 예, 근데 저렇게 빠진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악재 없이 빠진 거라서 그냥 단지 수급으로 밀어내린 거라, 돌아서면 또 굉장히 강하게 돌릴 수도 있다라는 명분은 되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기대치만 있지 실제로 행동이 안 나오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돌아서면서 대형 업종에서 어떤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 뭐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중에서 이제 2개 정도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앞서 제가 뭐 미국도 차별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가총액 구도도 좀 저래요. 이게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그 텔레그램 채널로 또 보내드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미국의 시가총액이 늘어난 게 증시에서 한 5조 달러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AI 관련 주식만 6조 달러가 불어났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한 2천억 달러 정도. 근데 에너지는 최근에 유가가 빠지면서 떨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AI 쪽이고 나머지는 1조 달러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냥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게 이제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계속 강세장 시작되기 전부터도 말씀드렸던 거고, 초기에도 말씀드렸던 게, 강세장은 우리나라는 난이도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게 반등장. 근데 그건 쉬운데, 골라서 올라가는 게 강세장이라서 그게 아마 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주도주만 골라서 편입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포트폴리오 잘 구축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주도 쪽은 비중이 담겨야 되는데 코스닥이 너무 수급으로만 밀려내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좀 이제 코스피 가는 종목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들 외국인들이 따박따박 물량 모아놓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눌려 있는 종목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주도주 이외에 좀 눌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움직임을 계속 관찰해 나가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